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구.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입니다.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재밌는 걸, 귀여운 걸, 멋진 걸, 남동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걸 박사님은 인천 설화의 최고봉 유일하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일하지는 않고. 아니에요? 유언비어예요? 예, 유언비어고요. 최고봉은 더더욱이나 또 아니고. 근데 아닙니다. 신문에 보니까 또 기고도 하시더라고요. 설화에 관련돼서. 예, 뭐 문학 칼럼을 하나 쓰는데 네. 간혹 설화와 관련된 걸 쓰죠. 우리 남동걸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인천 설화, 인천 야곡도 유일하잖아요. 그러면요. 예. 전국에서 인천 설화는 유일하죠. 꽉 잡고 있죠. 네, 꽉 잡고 있습니다. 자꾸 더듬게 되네. 놓치지 않습니다. 예. 예, 어쨌든 박사님 오늘은 어떤 설화일까요? 예, 오늘 설화는 백령도에 있는 설화거든요. 네. 그 백령도 북포 1리 당우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와 북포 1리 신화동을 연결하는 그 고개가 하나 있는데 예, 그 고개를 그 침 뱉는 제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침 뱉는 제와 관련된 설화입니다. 침 뱉는 제, 그 말씀하신 그거군요. 제가 고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고개입니다. 근데 이게 흔히 침 뱉는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쓰이게 마련인데 혹시 이게 또 오늘 새드 엔딩을 예고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좀 이따 확인해 보시죠. 밀당의 또 고수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눈을 황. 진짜 듣기 싫어. 아이 도대체 언제까지 하늘천따지야. 아유, 공부한다고 저렇게 눌러앉은 지가 몇 년째냐고. 저런다고 하늘에서 쌀이 내려와 돈이 내려와 정말. 여보. 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아유 진짜 귀는 밝아가지고. 옛날 옛적 한 선비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에 무심한 선비는 밤낮 책에만 매달려서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두 식구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농사를 거두어들인 부인은 탈곡한 나다를 멍석에 널어놓고 잠깐 집을 비웠는데요. 어머, 아유 왜 갑자기 이렇게 장대비가 내려? 아유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아유 나달은 어떡하지? 이 양반이 진짜 이 지경에도 책만 읽고 있진 않겠지? 부인은 아무리 무심한 남편이어도 이렇게 비가 세차게 쏟아지면 나달을 거두어들일 거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곡식은 모두 물에 떠내려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째? 여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빈소리 안 들렸어요?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소. 아니 도대체 그놈의 공부가 뭐예요? 입에 풀칠도 겨우 하는데, 아니 나달이 떠내려가는데도 신경도 안 쓰여요? 부인, 제발 고정 좀 하시오. 내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어요? 에이.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다고요.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인! 부인!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선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를 했고
이 소식은 집 나간 아내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이윽고 다시 찾아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말 한마디에 지난 모든 게 그리 없던 일이 될 것 같소. 아유, 그때는 제가 과했어요. 그럼 부엌에서 물 한 동이를 가져오시오. 갑작스런 말이었지만 아내는 물 한 동이를 퍼왔습니다. 선비는 물을 보자마자 힘껏 바닥에 쏟았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이 쏟아진 물과 같소. 네? 만일 다시 같이 살고 싶다면 쏟은 물을 다시 원래대로 담으시오. 아니, 쏟은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니, 그래도 내가 조강지처인데, 아니, 조강지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내는 결국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울면서 침이라도 뱉어 항아리를 채워달라 유언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뒤부터 그곳을 침 뱉는 제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침을 뱉는다는 전설입니다. 아니, 이거 막장이잖아요. 아니, 뒤끝 장렬. 아니, 네. 아니, 이 남자 이렇게 있기 없기. 아니 떠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과거에 급제했더니 이러잔 말이요. 이런 아니, 거죠. 사실 조강지처가 원래 네. 좀 인내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여자가 집을 뛰쳐나간 것도 잘못이긴 한데 나는 남자가 그냥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물을 쏟아내면서 약간 비유했잖아요. 비유한 거죠. 배운 사람이니까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네. 용서 못해. 오늘 막장이야. 자,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과연 누구의 승인지 또는 누가 낳은 건지 요거는 그거 따져봐야 돼요. 조금 이따가 우리 박사님께 한번 네.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분 교통정보 확인합니다. TVN 교통정보센터 이유정 캐스터.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두둥. 전설 따라 삼천리 생각나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인천 야곡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신은주 님도 너무 신선하다고. 그런데 오늘 내용이요. 침 뱉는 재였잖아요. 네. 재가 그러면 고개고 막장이지만 어쨌든 고개설화로 이게 구분이 될까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 고개설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개는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닐 때 넘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흔히 고개라고 이야기하죠. 예, 다른 말로는 뭐 대관령 같은 영이 그렇고, 그다음에 재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 고개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그 시절에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아주 요긴한 통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개를 통해야지만 다른 마을로 넘어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고개설화는 상당수 전국적으로 봐도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라고 하니까 울고 넘는 박달재도 예,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군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난한 선비와 그 부인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예전에 이제 배웠던 박지원의 허생전의 앞부분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 허생전도 보면 그 허생이 글 공부만 몰두하고 가정 경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으로 그쵸, 나오죠. 예. 예, 그런데 이 허생전은 부인의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글 공부를 접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죠. 예. 예, 물론 매각매석이라 요즘은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주 떼돈을 벌어오는 건데 예, 여기서는 결국 남편은 가정 경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약간 허생전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진짜 이 설화가 보통 어쨌든 그 교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번 설화가 주는 교훈은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예, 좀 어려운 말로 그 복수 불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예. 그 속담도 있죠.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복수 혈전할 뻔했네요. 네, 이건 이제 남편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남편의 네. 관점에서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마 복수 불반분
때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침 뱉는 죄라는 침 뱉는다라는 아까 네. 두 분 MC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침 뱉는 죄라는 이름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침을 뱉는다라는 건 약간 부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남편으로부터 부인이 용서를 받기 위한 행위냐라는 건 약간 또 의문점이 듭니다. 네. 침을 뱉어서 동의를 채워라라는 면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용서라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내용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집어서 정말 여자가 조강지처가 그 침을 정말 받아갔으면은 해피엔딩이 됐어요.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지. 아니 그래도 어떻게? 비위생적인데. 일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그 침 뱉는 제 침을 그냥 뱉는 건 아니고 그 부인이 쏟아진 물을 조금 주워 담긴 했었나 봐요. 네. 근데 했는데 조금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이제 침을 뱉어서 채운다라는 이런 얘기. 그러면 좀 약간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좀 여자가 왜 하늘 품으면 네. 5, 6월에 설이 더 내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그럼 선비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끝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백령도에도 이 침 뱉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뭐 선비가 어떻게 된지는 후일담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 네네. 재혼했겠죠. 과거 없애했으니까. 실제로 백령도 침 뱉는 죄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예.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침을 뱉는 행위다 이런 것들은 현재는 하지 않는 거겠죠. 특히 예. 백령도는 그 미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거기가 기독교가 일찍부터 들어온 곳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행위는 거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선비, 과거 급제한 선비와 이제 떠나간 부인 중에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제 마음이 가십니까? 이게 요게 시점이 네. 조선 시대라고 본다면 아하. 그 당시의 풍속으로는 부인이 조금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아니 그래도 될 수도 너무한 거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1147번.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본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아니죠. 사실. 5831님은 과거 급제했으니까 큰 소리죠. 비 오는 날 곡식 한번 챙긴다고 뭐 안 챙긴다 떨어질까? 아니 팽팽하시네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률적인 현 시점으로는 이제 내일 또 물어봐야 됩니다. 네. 우리 또 김범도 변호사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네, 어쨌든 오늘 침 뱉는 죄. 네. 그냥 막장으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좀 시켜야 되겠어요. 이 요거는 답답함을. 그렇죠. 예. 아마 이것도 아마 그 부인의 관점에서 선택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쩐지 네. 우리 밤돌 PD가 얼른 선곡을 바꾸더니 또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곡이죠. 예. 침 흘리며 소개해드릴까요? 네. 현이와 거기입니다. 뒤늦은 후에 지저분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